엄청 많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할 수 있으면 우선 명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거짓이지. 나는 너의 친구야. 거짓이지. 거짓인데 판단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명제는 명제야. 거짓이 명제.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이야. 이렇게 하면은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다, 그지? 그러면은 참인 명제. 이게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리까리하면 판단할 수 없다. 혹은 주관적인 것이면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원이는 아름답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는 명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제도 뭔가 번호표 같은 걸 붙입니다. 이름표 같은 걸 붙입니다. 뭐냐면 이 명제는 P야. 이런 식으로 명제 P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아니면 명제 Q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아니면 명제 R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 그리고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정의는 몰라도 됨, 정리도 몰라도 됨인데 정의라는 것은 국어사전 딱 펼쳤을 때 자동차는 네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 용어의 뜻이겠지. 자동차의 뜻이겠지. 그걸 우리가 자동차의 정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리라는 것은 이미 참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제인데 그 중에서도 힘이 굉장히 센 거, 문제풀이에 엄청나게 힘이 센 거, 피타고라스 정리. 그거 또 뭐 있지? 공통수학이래 인수정리. 이거 나중에 미적분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힘이 센 정리입니다. 법칙은 뭐? 법칙은 없는데? 법칙은 없죠. 자, 여기에 법칙 궁금하면 아니 안 궁금해. 넘어갈게. 아니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미나이, 네이버 국어사전, 코파일럿. 난 요즘 코파일럿이란 칭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 다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증명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지식이야, 지식. 이미 지식이야.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므로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저 정리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수학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내가 접할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하나, 성질 하나, 정리 하나 이렇게 배우시는 것은 수학 능력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아시겠죠? 지금 배우는 정리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어주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조건과 진리집합. 조건이라는 것은 우선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문장이 되든지 아니면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식이 되든지 뭐 그런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x는 실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는 x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x가 5면 거짓이야. x가 마이너스 1이면 참이야.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면은 문자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면 그건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방정식이라고 배웠는데요. 방정식은 대표적인 조건이야. 그치?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부등식도 대표적인 조건이야. 그런데 방정식처럼 생기긴 했는데 항상 성립하는 애가 있어. 우리가 그걸 항등식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항등식은 x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지 않죠. 이건 조건이 아니고 명제야. 항등식은 명제야. 또한 이것은 부등식이긴 한데 x값에 실수 뭐를 넣더라도 항상 참이 되겠지. 항상 참인 부등식을 우리가 이거 약간 후반부에 가면 2단원 후반부에 가면 절대 부등식하고 배우거든요. 절대 부등식. 절대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거는 x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 부등식은 명제야, 명제. 그 중에서도 참인 쪽에 속하겠죠. 이거는 참인 명제. 참인 명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대 부등식 몇 가지가 있거든. 걔네들을 우리가 정리처럼 외우는 수준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공부하고 외우게 될 거야. 그런 게 몇 개 있어. 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학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갈 텐데 x 더하기 1은 0, 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모두 구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하겠지. 근데 구해놓으니까 좀 밋밋해. 그래서 뭘 하냐면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래놓고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부르는 거지. x들의 모임. 그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참인 x값의 모임, 진리, 집합 이렇게 불러요. 이 조건이 만약에 P면, 조건 P면 얘는 집합이니까 대문자 P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진리 집합 P 이렇게 되는 거지. 수화 잘 안 보이나 본데 이쪽으로 옮겨면 어때? 보여. 안경 내 거 빌려줄까? 자, 그 다음에 진리 집합을 표현할 때 당연히 이렇게 원소 나열법도 가능하고요. 진리 집합을 표현할 때 조건 제시법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집합을 왜 앞에 배웠는지. 집합 배우고 명제 배우는 게 원래 순서예요.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방금 공부했던 명제하고 조건을 부정문을 만드는 게 있어. 나는 사람이다. 이거는 명제 P가 되겠지? 그런데 이 명제를 부정하래. 그러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부정 아니잖아. 나는 소녀이다 이거 부정하라 그러는데 나는 뭐 소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부정하는 방법이 그거 아니잖아. 부정어를 써서 이다를 아니다로, 아니다는 이다로 이렇게 고치는 게 부정이지.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를 부정했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앞에다가 이걸 써. 읽을 때 not이라고 있습니다. not P. not이라는 게 영어 문장을 부정할 때 쓰는 부정 아닙니까?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not P. 그러면 나는 사람이다는 참인 명제지. 그러면 그걸 부정을 했어. 그러면 부정인 얘는 참 거짓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참여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지. 내가 내 스스로 말을 하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잖아. 그러면 이걸 알 수 있죠. 명제를 부정해도 그건 명제구나. 그거 알 수 있지. 명제를 부정해도 명제구나. 아울러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반드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인 명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서로 부정해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는지 알 수 있고 그 전쟁이 안 끝나는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면 나는 이게 진리거든. 참인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책밖에 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내 종교를 내가 믿고 있으면 다른 종교는 다 거짓을 얘기하는 거니까 부정할 수밖에. 그 사람은 또 그렇겠지. 그럼 서로 네가 뭐다 하면서 싸우겠죠.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 거짓의 문제야.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거든. 타협이 안 돼. 예.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지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명제 중에서도 뭐 이런 거 하나 가져가 볼까요? 아니. 조건으로 가보자. 조건. 이거는 조건. 이번에는 조건 P가 있어요. x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방정식이니까 조건인 거 알겠지? 그럼 참이 되는 x값 모으면은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조건 P였으니까 대문자 P를 써서 진리집합 P 하면 되지. 그러면은 조건을 부정을 하면은 그것도 여전히 조건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를 부정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 진리집합은요. 틀림없이 P가 아니다니까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조건 제시법은 조건 제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두 개 빼고 다라는 건데 두 개 빼고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요래 되겠죠. 이해되시죠? 넘어가. 조건 P, Q, P 그리고 Q. 자, 이런 게 있습니다. X는 전체 집합 U를 먼저 약속할까? 1, 2, 3, 4, 5, 6. 이 안에서만 생각해요. X는 짝수 또는 X는 소수이다. 이렇게 문장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걸 조건 P라고 이름 붙이자. 그리고 X는 소수.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건 Q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면 P 또는 Q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P를 나타내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전체 집합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 2, 4, 6이 돼요. 소수 나타내는 것도 진리집합을 전체 집합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2, 3, 5가 돼요. 그러면은 P 또는 Q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된다. 이런 뜻 아니니? 그러면 P와 Q의 합집합이겠니? 교집합이겠니? 합집합이겠죠. 그래서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집합 P와 집합 Q의 합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를 나열해 보면 2, 4, 6하고 3하고 5를 더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X는 짝수 2고라고 가보자. 그러면 역시 얘가 조건 P가 되고요. 진리집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X는 소수이다 이렇게 하면은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겠지? 교집합. 그래, 내가 하려는 말이지. 조건 P 그리고 혹은 이고 Q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여기는 합집합이었지만 여기는 교집합으로 나오겠죠. 그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거를 부정을 하라 그래.
조건 P 또는 Q를 부정하라. 부정하면 어떻게 되나? 한글로 먼저 적어볼 필요가 있거든. 한글로 적어보면 x는 짝수가 아니고가 아니고 부정하면 여기가 중요한 대목인데 부정이 좀 더 어려워. x는 소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둘 다 부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군데 다 부정이야. 짝수 이다를 부정했으니까 짝수가 아니다. 소수 이다를 부정했으니까 소수가 아니다. 또 한 군데가 바뀌었어. 또는 이거로 바뀌었어.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뭐랑 비슷하냐면은 not P 이고 not Q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P 합 Q가 아닌 것 이렇게 되잖아. 얘가 아닌 것 이렇게 되잖아.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했고 뒤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P가 아니다 또 뒤집고 그리고 Q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거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부정을 할 거예요. X는 짝수가 아니거나 한글로 고치면 X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 한글로 고치면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쓰고요. 이걸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P이고 Q가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뒤집고 해서 P여 합 Q여 드모르간 법칙의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지? 예. 어? 지금 대우가 안 나와요. 뭘 안 나가? 대우. 배우 안 나가냐고? 배우는 좀 이따 나오십니다. 뒤에 나오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씩 해보라고 할 뻔했지? 아니야. 여기 있는 것까지 마저 풀고 해보라 할 거야. 여러분들은 뭐니까? 믿음이 강한 분들이니까 갑니다.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누구게? 보통 조건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 고르면 되는 거죠? 채원아 누구? 맞습니다. 부정하라 그러면은 부정 세 번 부정해야 돼. 채원아 어느 거 할까? 잘했어. 이거 해보는 게 숙제였어요. 아니 이 친구 지금 순발력이 좋은 거지. 자연수라고 했네요. 자연수 밖에 다른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이거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나타내 보면 여기는 7,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원소 몇 개 있을까 물으면 몇 개? 너 맞습니다. 대답 잘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쭉쭉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 문제씩 하십시오.